안녕하세요. 스터디로드입니다.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가 입시에서 성공을 거두는 일일 겁니다. 여기에 강력한 전략으로 자녀의 입시를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스카이버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분당강쌤은 20년 입시 전문가로 20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자녀, 기본기를 쌓아야 결국 대학 갑니다라는 이야기로 책을 시작하고 있는 분당강쌤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서울대 보내기.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시간, 비용, 노력을 최대한 적게 들일 수 있는 공부 전략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대입이 전쟁이라면 응당 이에 맞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입시를 알고 내 아이를 아는 것이 이 책의 처음부터 끝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책에서는 마법의 필승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입 알기, 아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아이 상황에 맞게 스스로 결정하기. 사실 대입만 생각한다면 영어보다 국어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22년 국어 만점자는 28명, 수학 만점자는 2,702명입니다. 영어 1등급은 27,830명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는 주요 과목 중 대입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미치는 과목입니다. 영어에 들이는 노력을 절반만이라도 국어 교육에 투자한다면 입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선택한 목적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아이 공부에 있어서 선행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에 충실하며 학습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아이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학부모님들이 하는 질문은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까요? 입니다. 부모가 초등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것은 필독 리스트를 책상 앞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독서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독보다 중요한 건 탐독입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온전히 생각하며 깊게 이해하는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대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독서는 교과서 읽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교과서만큼 훌륭한 책도 없습니다. 대입은 재능을 믿는 아이들보다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교과서를 믿으세요.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진 않는지 부모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입 성공을 위해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방향은 교과서 위주로 주요 과목을 공부하고 마침내 수능을 잘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주요 과목을 대비하는 것이 향후 입시에서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로서의 진정한 역할은 첫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셋째, 내 아이의 현재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넷째, 내 아이만의 솔루션을 찾는 일입니다. 다섯째,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부모에서 학부모로 인식을 전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찾아보세요. 버스를 타고. 생각의 감옥에서 먼저 탈출하세요. 생각의 감옥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선행과 심화는 필수다. 영어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릴 적 영어 유치원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야 국어와 논술에 도움이 된다. 수능 고득점을 위해 무조건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고1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 생각의 감옥입니다. 생각의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아이는 현재 어떤 상황과 위치에 놓여 있는가? 현재 자녀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와 목적에 맞게 아이를 대하고 있는가? 입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생각들이 과연 정확한 판단이었는가? 이런 물음에 답을 찾아보세요. 생각의 감옥을 탈출하면 방향을 정하고 바른 길로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방향이 보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내 아이에게 맞는 진도와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영어 유치원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100권의 권장 도서를 읽는 것보다 읽고 싶은 몇 권의 책으로 즐거운 독서를 하게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 학원이나 유명 강사의 강의를 섭렵하기보다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하는 공부가 최고입니다. 사교육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면 교과서를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갖추게 되고, 공부하다 막히면 교과서를 사전처럼 활용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저자는 교과서를 정독하는 방법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기. 모르는 단어나 내용은 백과사전을 활용해 완전히 이해하기. 이해한 내용을 요약한 뒤 줄 맞춰 필기하기. 소단원 끝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읽기.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정독할 것. 초등 1학년, 2학년의 공부 시간은 학부모와 아이가 모든 것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어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사전을 옆에 두고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마다 함께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장을 쪼개서 이야기하고 배운 것을 생활과 연결 짓는 활동을 해보세요. 초등 고학년은 스스로 공부하고 지식체계의 큰 틀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과목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목차를 간략히 외우고 매 단원에 들어갈 때마다 목차의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목차의 어느 곳을 맞췄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을 떠올려 보게 하세요. 마지막 단원이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떠올리며 학습하게 하세요. 다음으로 국어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 1학년, 2학년 때는 교과의 내용이나 학습적 지식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교과 중심 아니라 언어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단어를 소리내서 정확하게 읽고 의미를 말해보거나 문장에 어울리는 단어를 확인해 가며 공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때 사전을 활용하거나 한자어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등 3학년, 4학년 때는 한쪽씩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고 기본 내용을 파악했는지 틀린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원 확인 평가는 실제 시험을 치르듯이 임하고 사전을 직접 찾아보며 단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을 통해 학습하다 보면 단어의 문맥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한자를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자 소학이나 명심 보감 같은 것을 공부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영어 공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입에 필요한 영어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 중 듣기와 읽기입니다. 영어 공부의 목표가 대입이라면 영어 교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학년 때는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파벳을 익히고 간단한 단어나 문장은 읽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학습터나 디지털 교과서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어장을 만들어주세요. 모르는 단어를 적고 쓰면서 외우며 다음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외운 단어를 다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학년에서는 다음 학기 교과 과정을 미리 학습하고 간단한 문법 규칙과 독해에 집중하여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단어와 수거는 단어장에 정리하고 진학할 중학교의 교과서로 선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법 심화나 영문 소설 읽기 등은 취미로 하는 것은 좋지만 대입을 위한 목적이라면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학 공부법입니다. 수학 공부의 핵심은 똑바로 읽고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풀이가 핵심입니다. 최근 수학 문제를 보면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능력은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는 이해하기보다 암기를 해버리는 잘못된 공부 방법과 과도한 선행, 그리고 맞지 않는 교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이 스타일에 맞는 교재와 아이 수준에 맞는 교재, 암기가 아닌 이해가 핵심입니다. 교과서 공부를 마쳤고 수준에 맞는 문제집으로 풀어보았을 경우 다음 학교 진도가 임박했다면 선행을,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심화를 추천드립니다. 초등 저학년은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씻고 간식을 먹은 뒤 배운 부분을 꾸준히 한두 장이라도 문제집을 풀어보게 하세요. 초등 고학년의 경우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집중해보세요. 오답 노트를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한 문제라도 더 고민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학은 결국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과학 공부법입니다. 지난 5년간 학생들이 수능 국어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 탑10을 뽑아보면 한 해도 빠짐없이 비문학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국어의 운명은 비문학에 달려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비문학의 내공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와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과학 교과서에는 철학, 경제, 역사, 지리, 정치, 법,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깊이 있는 지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년별 사회 및 과학 교과서는 그 어떤 권장 도서나 필독서보다 방대한 양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에 밑줄 치며 제대로 읽도록 하세요. 그리고 밑줄 친 부분에서 핵심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단락씩 나눠 적어보는 것도 좋고 여러 단락을 묶어 하나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제목을 달아보고 소제목만 보고 내용을 기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질문으로 바꾸고 어려운 어휘는 사전을 찾아서 뜻을 확인해 보게 하세요. 좋은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은 학생을 성장시킵니다.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에 비록 삶은 불평등하더라도 교육의 기회만큼은 평등해야 합니다. 오늘은 20년 입시 전문가이자 20만 유튜브 채널의 주인 분당 강쌤이 쓴 스카이버스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 교육의 방향을 찾고 싶은 학부모님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스터디로드와 함께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시려는 우리 구독자님들 함께 성장합시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로잉